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실 창가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캠퍼스 위로 맑고 푸른 물감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인생은 마치 수채화와 같다는 것을요. 덧칠할수록 깊어지는 색처럼 제 노년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덧칠하며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남산의 고즈넉한 풍경은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었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외로움은 숨길 수 없는 그림자 같았죠.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이정호 화가님, 오늘도 멋진 그림 그리시네요. 동호회 후배인 김미영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저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가볍게 농담을 건넸죠. 나이가 들수록 붓끝이 떨려서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도 그림 그릴 때만큼은 잡생각이 사라지니 이보다 좋은 치료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참 웃고 떠들며 그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눈에 띄는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 골든 리버라는 제목 아래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신사숙녀들이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멋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적이면서 문화적인 공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라는 문구는 마치 저를 위해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단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북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새로운 활력을 갈망하는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불씨는 이 전단지를 통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낯선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전단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인공적인 미소와 화려한 배경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광고 문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클래식 강연,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미술관 투어, 다양한 취미 활동 지원. 평생을 학문에 몸담았던 저에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싶었던 갈망, 그리고 혼자서는 즐기기 어려웠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기 시작했죠. 아내가 살아 있었더라면 함께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잠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은 혼자서라도 꿋꿋이 개척해 나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들뜨게 만들었죠. 이제 제 노년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아주 작은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중에 가장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골든 리버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홀린 듯 이내 곧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영상이었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는 가운데 하얀 셔츠를 입은 멋진 어르신들이 웃으며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
넓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매일 클래식 강연, 전문 요리사가 엄선한 식단, 도서관과 미술관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노년의 삶이 그대로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좋은 이웃들과 함께하니 매일이 축제 같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꾸밈없이 진실해 보였고 저는 점점 더 이 공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 바로 이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이 다시금 제 안에서 용솟음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젊음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골든 리버로 달려가고 싶었죠. 영상은 계속해서 저를 유혹했습니다. 넓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어르신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 셰프가 엄선한 식단이라는 문구는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죠. 혼자 살면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던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선택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하세요. 라는 문구 앞에서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직접 디자인하는 거야. 저는 망설임 없이 상담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골든 리버는 제가 살고 있는 곳과는 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 거리는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새로운 곳으로 향한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골든 리버의 모습은 영상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넓은 로비와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는 직원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 노년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골든 리버는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웅장한 로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최유미 매니저는 연신 밝은 미소로 저를 응대했죠. 그녀의 손에 들린 고급 리플릿은 마치 미술 작품집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평생을 학문에 몸담았던 사람답게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고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클래식 강연은 어떤 분이 맡으시는 건가요? 교수님의 이력과 강의 계획서도 볼 수 있을까요? 전문 셰프님의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일 식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최 매니저는 제 질문에 대해 대부분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때때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담당자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사님의 이력은 개인정보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님을 모신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녀의 답변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엇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저는 평생 학생들에게 논문을 가르치고 연구를 해온 사람이기에 이런 모호한 답변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친절하게 응대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기에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나요? 24시간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있나요? 최 매니저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희는 외부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어서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4시간 상주하는 의료 인력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그녀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만간 인력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서둘러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렸습니다. 조만간 공사 마무리라는 말이 제 귀에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렸죠. 하지만 이내 저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완벽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에 눈이 멀었던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이곳에서의 삶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내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최 매니저는 저희 골든 리버는 고객님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며 제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날의 어색했던 미소는 왠지 모르게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그 파문을 잊고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입주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싼 연회비를 지불했지만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이른 아침부터 짐을 옮기느라 분주했지만 저는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될 찬란한 노년을 꿈꾸며 저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방은 제 취향에 맞게 잘 꾸며져 있었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제 혼자서 외롭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클래식 강연을 예약하려 했죠. 매일 클래식 강연이라는 광고 문구가 제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강연 예약을 문의하자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클래식 강연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스피커가 고장나서 지금 수리 중이고 강사님께서도 갑자기 휴가를 가셔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매일 진행된다던 강연이 입주 첫날부터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이내 저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기계는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은 휴가를 갈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저는 기대를 한껏 품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문 셰프가 엄선한 식단이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지 상상했죠. 하지만 식당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뷔페식으로 차려진 평범한 한식 메뉴였습니다. 기대했던 고급스러운 식당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한 어르신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밥이 형편없네. 이 돈 주고 이런 밥을 먹어야 하나? 그분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속은 건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갑자기 삐잉 마이너스 하는 비상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죠.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려 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기다리자 한참 뒤에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직원은 비상벨을 누른 어르신의 방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늦어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입주 첫날부터 저의 기대와 현실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첫날부터 이어진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클래식 강연의 반복적인 취소, 기대에 못 미치는 식단, 그리고 늦장 대응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죠. 저는 평생을 학문에 몸담았던 사람답게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주변 입주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했지만 이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한 어르신께서 바닥에 넘어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죠. 저는 황급히 달려가 부축해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기억력 감퇴로 인해 도우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내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죠. 직원은 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도우미가 도착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저는 도우미에게 이 어르신은 왜 혼자 계셨냐고 물었고 도우미는 저희가 24시간 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죠. 24시간 대기가 아닌 교대 근무라니. 제가 설명회 때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며칠 뒤 우연히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의료실을 찾았을 때였죠. 제가 설명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24시간 상주하는 의료 인력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간호조무사 한 분이 계셨고 의사나 전문 의료진은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죠.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허위 광고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입주 설명회에서 최유미 매니저가 제 질문에 대해 머뭇거리고 불안해하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조만간 공사 마무리라는 애매한 답변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거짓을 숨기기 위한 회피였음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 이곳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광고 영상과 고급스러운 시설은 그저 포장에 불과했죠.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아무것도 배우거나 즐길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노년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곳에 왔는데 결국 저는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린 피해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진리를 탐구하며 살아온 학자의 양심이 저를 움직였죠. 저는 더 이상 이곳의 비현실적인 현실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마음 속에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정의감이 끌어올랐죠. 저는 평생을 진리를 탐구하며 살아온 학자로서 이 모든 부조리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료 입주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들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만 먹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진심 어린 호소에 입주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모여 이곳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서로 공유했죠. 클래식 강연이 취소된 날짜, 형편없는 식단 사진, 응급 상황 발생 시 늦장 대응했던 기록들, 그리고 도우미와 의료 인력의 부재에 대한 증언들을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저는 평생 논문을 쓰고 자료를 수집했던 경험을 살려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제가 직접 겪었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모이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방 서랍 속에서 잊고 지냈던 수채화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산의 고즈넉한 풍경을 담은 그 그림은 제가 입주하기 전에 평온했던 제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죠. 그림을 한참을 바라보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그림처럼 평온할 줄 알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거짓된 약속에 속아 스스로의 평온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해안에 잠겼죠.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상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붓을 들고 이 현실의 진실을 담은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다짐했죠. 우리는 마침내 내부 고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입주자들을 대표해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과 소비자 보호원에 제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노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손에 들린 증거 자료들을 보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분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들고 언론사와 소비자 보호원을 찾아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평생을 학자로 살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실천할 때가 온 것이죠. 저는 먼저 소비자 보호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성을 인지했으며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고 했죠. 저는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방송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았기에 저는 인터뷰 장면이 희미하게 보이도록 요청했습니다. 방송 제작진은 제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저희는 비밀리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진실, 부실한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했죠. 제 이야기는 비단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용기를 낸 다른 입주자들의 목소리도 인터뷰에 담겼습니다. 매일 클래식 강연이라더니 스피커 고장만 반복되고요. 밥이 너무 형편없어서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넘어져도 달려오는 사람이 없으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저희의 제보와 인터뷰는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골든 리버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일시적인 문제였을 뿐 현재는 모두 개선되었다 고 주장했죠. 심지어 저를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찾아와 문제가 없으니 제발 조용히 있어 달라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내부 고발은 갈등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골든 리버 운영 측은 입주자들의 단체 행동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촉을 차단하거나 문제없다는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불길을 끄기에는 너무 늦었죠.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입주자들까지 저희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저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좋은 결말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제보로 시작된 싸움은 결국 모두의 힘이 합쳐져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분노한 입주자들은 저와 함께 법률 자문을 받고 반환 요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송 절차 자체가 어렵고 복잡해서 포기하려 했던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했죠. 우리의 노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제 진심 어린 외침에 모두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골든 리버 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입주자들의 굳건한 연대에 결국 그들은 백기를 들었죠. 저희는 소송에서 승리했고 일부 환불 조건이 수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불했던 모든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정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었죠. 저희의 승리는 비단 골든 리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실버타운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노년을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허상에 속아선 안 된다는 것을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남산 수채화 그림을 꺼냈죠. 그림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삶이 이 모든 풍파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붓 끝에 물감을 묻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던 용기, 그리고 함께 연대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그림을요. 저는 그림을 그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노후도 공부처럼 진리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구나. 제 노년의 새로운 시작은 비록 순탄치 않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편안하게 쉬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리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한 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붓을 든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제 그림은 이제 더 깊고 더 자유로운 색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얻은 정의의 미학이었습니다.